데이터브릭스를 이용한 클릭 클라우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데모 영상입니다. 클릭 클라우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은 모든 분석, ML 또는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에 대해 실시간으로 기업 데이터를 제공, 변환 및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데모에서는 클릭 클라우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의 CDC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MySQL 서버에서 애저의 데이터브릭스로 실시간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클릭, 사스 테넌트까지 보안 연결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 애저의 데이터브릭스 및 스테이징 스토리지 위치에 대한 연결을 생성합니다. 3. 온프레미스 머신의 데이터를 애저의 데이터브릭스 랜딩 영역에 배치하고 라이브 뷰를 탐색합니다. 4. 트랜스포메이션 에셋을 생성합니다. 5. 데이터 마트를 생성하고 팩트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인터그레이션 환경 내에서 데이터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시즈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올바른 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QCDI를 선택합니다. Add New를 클릭합니다. Create Data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프로젝트의 이름을 제공한 후 올바른 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설정합니다. 데이터브릭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트를 클릭하여 데이터 커넥션을 정의합니다. 스페이스를 선택하고 데이터브릭스 커넥션을 선택한 후 테스트 커넥션을 클릭하여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연결이 성공했는지 확인한 후 OK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징 에리어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겠습니다. 적용 및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와 변경 사항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테이징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전 단계와 유사하게 QDI 타겟 스페이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ADLS 스테이징 연결을 선택했습니다. 아마존 S3,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또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객체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애저 스토리지를 선택했습니다. 테스트 커넥션을 클릭하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연결이 성공했는지 확인한 후 OK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이제 데이터브릭스 타켓 및 애저 ADLS 스테이징 에리어에 연결되었으니 데이터 프로젝트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스 시스템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 사용하는 소스는 온프레미스 MySQL 소스입니다. 시작하려면 온보드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네임 및 디스크립션을 입력한 후 넥스트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려면 크리에이트 커넥션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는 스페이스와 동일한 QCDI 스페이스를 선택한 후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연결을 필터링하거나 아래로 스크롤하여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ySQL 연결을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다음을 포함하도록 데이터 연결을 구성한 후 테스트 커넥션을 클릭하여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온프렘 서버에서 생성된 데이터 게이트웨이, 서버 호스트 및 포트, 계정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계속하려면 클로즈를 클릭합니다. 연결이 성공했는지 확인한 후 크리에이트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데이터 소스 목록에서 새로 생성된 소스 커넥션즈를 확인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스키마 네임을 세일즈로 입력하고 %를 선택하여 모든 데이터 세트를 선택한 후 이 스키마의 데이터 세트를 표시하려면 서치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선택한 후 Add Selected Datasets를 클릭합니다. 계속하려면 Next를 클릭합니다. 위의 서머리를 검토한 후
피니시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온보딩 랜딩 및 스토리지 에셋이 프로젝트에 표시됩니다. 레이어 토글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의 세부 정보수를 개인화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클릭 클라우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에서 랜딩 작업은 데이터 소스에서 랜딩 영역으로의 데이터 연속 랜딩을 제어합니다. 랜딩 에셋을 준비합니다. 점 3개를 클릭하여 메뉴를 표시한 후 오픈을 클릭합니다. 이제 랜딩 에셋의 디자인 보기로 이동합니다. 랜딩 에셋에서는 연결 기능을 사용하여 열을 제거하고 새 열을 생성하는 등 간단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Employees 데이터세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계속하려면 클릭합니다. 노츠 열을 선택한 후 리무브 버튼을 클릭하여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이름과 성의 조합으로 폴네임이라는 새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새 열을 생성하려면 Add 컬럼을 클릭합니다. 네임을 폴네임으로 입력하고 데이터 타입으로 WSTRNG를 랭스는 60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다음으로 이름과 성의 조합에서 전체 이름을 계산하는 수식을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새 열을 선택하고 FX를 클릭합니다. 표현식 편집기 화면에서 수식을 $, 퍼스트네임, $, 레스트네임으로 정의합니다. 추신, 왼쪽의 칼럼즈 섹션을 사용하여 표현식의 필드를 빠르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익스트랙트 파라메터를 클릭합니다. 익스트랙트 파라메터 섹션에서 값을 입력하여 표현식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대로 표시되면 OK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이전에 정의한 수식이 이제 Employees 데이터세트의 테이블 보기에 표시됩니다. 다음 단계는 에셋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프리페어를 클릭합니다. 에셋 준비가 완료되면 런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상단 메뉴 표시줄에서 상태가 러닝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대기 시간은 소스에서 변경 사항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변경 사항이 적용되어 타겟 또는 랜딩 에셋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프로젝트 뷰로 다시 전환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모니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온프레미스 MySQL 서버에서 타겟 환경의 랜딩 존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에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랜딩 존의 테이블과 스키마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랜딩 존에는 전체 로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있으며 이 테이블은 초기 로드 중의 데이터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는 정적이며 테이블, 랜딩에 로드된 후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경 테이블, CT은 이후의 모든 수정 사항을 캡처합니다. 미리 지정된 예약된 시간의 스토리지 작업은 랜딩 존 내에서 생성된 전체 로드 테이블과 변경 테이블을 모두 병합하여 스토리지 존에 통합합니다. 다음으로 CDC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MySQL 워크벤치에서는 카테고리 테이블의 필드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합니다. 카테고리 아이디가 8인 행의 설명을 슈퍼 시위드 PC에서 퀄러티 A, 시위드 PC로 변경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다음으로 방금 변경한 SQL 스크립트를 검토한 후 적용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SQL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을 확인한 후 넥스트를 클릭하여 완료하고 클릭 클라우드로 돌아갑니다. 랜딩 에셋의 모니터 뷰에서 한 가지 변경 사항이 처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 CDC 상태 테이블을 살펴보고 카테고리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브릭스 변경 테이블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속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브릭스로 돌아가서 캐터고리즈 시티 변경 테이블을 열고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행에는 새 값 퀄러티 A, C with PC가 포함된 새 항목이 표시되고 두 번째 행에는 이전 값 슈퍼 C with PC가 포함됩니다. 이제 변경 사항이 변경 테이블에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 사항을 병합하여 단일 테이블에 반영할 스토리지 에셋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클릭 클라우드 테넌트로 돌아갑니다. 프로젝트 뷰로 돌아가서 이제 메인 화면에서 스토리지 에셋을 직접 준비합니다. 프리페어를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클릭 클라우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은 타겟 플랫폼에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에셋 준비가 완료되면 데이터브릭스의 스토리지 테이블을 살펴보고 계속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겟 플랫폼의 새로운 스토리지 및 스토리지 인터널 에셋을 확인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세팅의 메타데이터 창의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내부 테이블 및 라이브 뷰의 이름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에셋이 준비되면 런을 클릭합니다. 모니터 뷰에서 아래의 데이터 로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5분마다 스토리지 태스크가 시행되도록 예약합니다. 계속하려면 스케줄링을 클릭합니다. 5분 간격으로 매시간 실행되도록 작업을 예약한 후 OK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스토리지 에셋에서 새로 생성된 뷰를 확인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변경 테이블의 변경 사항과 테이블을 병합하는 선택된 각 소스 테이블에 대한 뷰를 표시하는 라이브 뷰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뷰는 다음 애플리케이션 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데이터의 라이브 뷰를 통해 쿼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비용 절감. X시간마다 병합이 시행되며 컴퓨팅 계층이 항상 시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향상된 데이터 대기 시간. 대상에 로드되는 즉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MySQL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카테고리 테이블을 변경하여 카테고리 아이디가 6인 행을 레어 프로세스드 미트에서 레어 프로세스드 미트 업데이티드로 수정한 후 넥스트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다음으로 방금 변경한 SQL 스크립트를 검토한 후 적용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SQL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을 확인한 후 넥스트를 클릭하여 완료하고 클릭 클라우드로 돌아갑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즉시 알 수 있는 캐터고리즈 라이브 뷰를 살펴봅니다. 변경사항은 다음 예약된 주기의 카테고리 테이블에 적용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각 소스 테이블에 대해 생성된 히스토리 뷰에서 타입 2의 과거 변경 데이터를 유지하여 특정 시점을 본 데이터를 쉽게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과거 데이터 저장소가 생성됩니다. 천천히 변화하는 차원의 타입 2를 지원합니다. 변경된 레코드를 병합하면 변경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새 레코드를 생성하고 이전 레코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새로운 HDS 레코드는 자동으로 타임스탬프가 지정되어 추세 분석 및 기타 시간 중심 분석 데이터 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변경 테이블의 변경 사항과 병합된 선택한 각 소스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에셋 스키마의 히스토리 라이브 뷰도 생성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온프레미스 MySQL 서버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고 CDC의 기능을 관찰하고 기본 데이터 변환을 실행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급 SQL 기능을 제공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에셋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SQL, 모델 기반 데이터 마트, 스타 스키마 생성, 자동화된 ELT, 자동화된 DDL 및 늦게 도착하는 차원. 데이터 세트당 명시적 변환을 수행하거나 여러 데이터 세트를 변환하는 글로벌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후 계속하려면 크리에이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고객이 구매한 제품 요약 및 평균 할인율과 함께 고객에 대한 집계된 정보를 표시하는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오더 및 오더 디테일 테이블을 선택한 후 Add SQL 베이스드 데이터 세트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다음으로 위에 사용자 정의 SQL을 사용하여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듭니다. 쿼리 출력 데이터의 미리 보기를 가져오려면 Extract Parameters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Describe 테이블을 클릭하여 출력 메타데이터의 미리 보기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OK를 클릭하여 트랜스포메이션을 저장합니다. SQL 기반 규칙을 추가한 후 결과 데이터 세트가 트랜스포메이션 화면의 타겟 측에 나타납니다. 나머지 모든 데이터 세트를 선택한 후 Add를 클릭하여 타겟 측으로 이동시킵니다. 데이터 세트 탭으로 이동하여 커스터머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를 SQL 데이터 세트의 키로 정의한 후 아래 밸리데이트 데이터 세트를 클릭하여 데이터 세트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검증이 완료되고 검증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계속해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프리페어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브릭스로 돌아가서 이제 트랜스폼 스키마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클릭 클라우드로 돌아가서 트랜스폼 태스크가 지정된 시간 또는 이벤트를 통해 실행되도록 예약해 보겠습니다. 계속하려면 스케줄링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태스크가 실행될 때마다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온 스페시픽 이벤트를 선택하고 스토리지 태스크 이름 보아인 MySQL 세일즈 데이터 스토리지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태스크를 실행한 후 프로젝트 뷰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제 모니터 태스크가 스토리지 태스크를 추적하고 스토리지 태스크의 각 실행에서 실행되도록 예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브릭스로 돌아가서 이제 그 결과로 변환된 데이터 에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데이터 세트는 이전에 사용자 정의 SQL에서 정의한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생성됩니다. 추신, 트랜스포메이션 설정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변환을 즉시 수행하는 뷰만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클릭 클라우드의 트랜스폼 에셋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또는 트랜스폼 데이터 태스크에 포함된 데이터 세트 간의 관계를 생성하여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마트에서 차원 및 팩트 테이블의 비정규화를 위한 코드 생성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양한 데이터 세트 간의 부모 자식 관계를 정의하여 한 개의 팩트와 두 개의 차원 테이블을 사용하여 간단한 스타 스키마의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겠습니다. 오더 디테일을 선택한 후 위에 Recommended Relations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 세트를 평가 및 적용할 수 있는 필드 이름을 기반으로 관계 목록이 제공됩니다. 오더 디테일과 오더 데이터 세트 간의 권장 관계를 평가한 후 오더 아이디는 이 두 데이터 세트의 공통 필드이며 이 경우 두 데이터 세트 간의 키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오더 아이디를 키로 사용하여 오더 디테일, 오더를 선택한 후 아래 어플라이를 클릭하여 이 관계를 적용합니다. 권장 관계를 적용하면 두 데이터 세트 사이의 선이 녹색 점선에서 연속적인 회색으로 변경되어 관계가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오더 디테일과 오더 간의 이 관계는 비정규화되었을 때 팩트 테이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권장 관계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All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나머지 권장 관계를 모두 선택한 후 이제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려면 아래 Apply를 클릭합니다. 일단 적용되면 관계는 이렇게 보입니다. 관계가 권장 관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관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1. 관계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자식 데이터 세트와 부모 데이터 세트를 선택합니다. 3. 부모 데이터 세트의 기본 키를 기반으로 권장 관계가 표시됩니다. 4. 자식 데이터 세트의 열 선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관계명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준비가 되면 OK를 클릭하여 관계를 만듭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리스트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 뷰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추신, 모든 행을 표시하려면 All Relationship을 클릭해야 합니다. 계속하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온보딩한 후 스토리지 또는 트랜스폼 태스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마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직말 줄임 아이콘을 선택한 후 크리에이트 데이터 마트를 클릭합니다.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후 크리에이트를 클릭하여 생성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 마트의 디자인 뷰에 있습니다. 팩트 테이블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계속하려면 Add 스타 스키마를 클릭합니다. 스타 스키마를 추가하려면 먼저 기본 데이터 세트가 될 데이터 세트 오더 디테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세트 이름을 팩트 세일즈로 입력합니다. 디노멀라이즈 옵션에서는 팩트를 비정규화해야 하는 테이블로 오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유즈 커런트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계속하려면 OK를 클릭합니다. 팩트 세일즈가 추가되면 Add Dimensions를 클릭하여 차원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프로덕트로 설정하고 비정규화할 관련 데이터는 캐터고리 및 서플라이어로 설정합니다. dim 프로덕트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계속하려면 Next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차원도 데이터 세트가 커스터머로 설정된 dim 커스터머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계속하려면 Next를 클릭합니다. 팩트 세일즈 스타 스키마에서 권장 차원을 선택한 후 어플라이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페이지 상단에서 팩트 세일즈 업데이트 성공 알림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프리페어를 클릭하여 데이터 세트 준비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데이터브릭스로 돌아가면 데이터브릭스에서 구조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트 및 데이터 마트 인터널 에셋을 확인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하여 클릭 클라우드로 돌아가 작업을 예약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데이터 마트가 시행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스케줄링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스케줄 기능을 ON으로 변경한 후 On Specific 이벤트에서 On Successful Completion of Any Input Data Tasks 선택하고 인풋 데이터 태스크로 OMMySQL 트랜스포머 세트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런을 클릭하여 로드 실행을 시작합니다. 모니터 뷰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먼저 자동으로 로드된 후 팩트가 로드됩니다. 넥스트를 클릭하여 데이터브릭스로 이동하고 데이터 마트 생성을 확인합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 차원과 팩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차원을 연 후 생성된 프로덕트 데이터 세트가 캐터고리 데이터 세트로 비정규화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이 데모에서 클릭 클라우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프레미스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추출합니다. 변경 데이터 캡처 CDC의 작동 원리를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추출된 데이터 세트에 SQL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궁극적으로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귀중한 리소스 역할을 할 강력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데모는 클릭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실용적이고 통찰력 있는 탐구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 클라우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과 데이터브릭스 데모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